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그로 인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창직. 창직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연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저희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직을 위한 준비부터 내 아이디어가 어떠한 직업으로 창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면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저희가 확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앞으로 매주 이 시간 여러분 찾아뵐 건데요. 창직 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창직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창직의 세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를 소개합니다. 강점을 찾아 나만의 브랜드의 전문가의 브랜드 코치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 빅데이터 이번엔 퍼스널 브랜드 코치로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해주고 계십니다.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상 선생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퍼스널 브랜딩 코치라고 쓰여 있는데 생소하거든요. 네. 퍼스널 비즈니스 코치? 어떤 직업인가요? 우선 메가더 스쿨을 잠깐 말씀드리면 메가더 스쿨의 그 메가더 사령관이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1950년이 그때 나이로 70세였더라고요. 네. 지금 나이로 환산하면 85세에 해당이 되는데 예. 제 또래가 지금 한 4, 5년 전부터 맞아요. 제가 했더니 그분들을 네. 유심히 저는 직장생활 20년 하고 다시 사업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직장생활 오래 한 친구들은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좀 끌어내서 개인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주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메가더 스쿨을 하게 됐는데 상당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그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고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뭐 5060 세대뿐만 아니라 3040 세대도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현장에서 직접 접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5060 세대 말고도 저한테 지금 코칭을 받고 계신 분이 지난 3년 동안 130명 정도 됐는데요. 네. 매주 한 10여 명이 지금 그룹 또는 개인 코칭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는 30대, 40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네. 싶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 개인 그 성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묻혀지고 네. 그 직장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면 맞아요. 브랜드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브랜드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이제 프리토킹을 하면서 네.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발굴해내서 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 개의 직업을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떤 직업을 만들었나요? 첫째는 이제 저와 같이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 화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분은 원래 은행 지점장 출신이신데 퇴직하고 3년이 됐는데 그림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패드에 그림 그리는 도구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도전해가지고 상당히 그 아이패드 화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요번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공덕역에서 또 전시를 하거든요.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예, 아주 뿌듯하고요. 네. 세 번째 직업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네. 은퇴하신 그 남자분들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사실 연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삶을 계획을 한다는 게 사실 힘듭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좀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좀 더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우리 정 교장님께지만 네. 어떻든 본인이 그동안 어떤 살아온 이런 이제 경력이라든지 경험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네, 잘 활용을 해서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시절로는 이제 시니어 창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떻든 이제 아주 생소한 분야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삶에 대한 제2의 인생이다 보니까 이제 가치성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람을 찾는 이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마음을 좀 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시니어 창직에 대한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네, 창직이 트렌드로 부상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지 혹은 뭐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권지훈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더 그런 지원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제가 받았던 데 중에서 하나가 이제 기술보증기금이 하나가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고, 미래창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협업할 수 있게 이제 사무실을 제공을 하든지, 네. 또는 이제 기술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발빠르게 캐치를 해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은상 선생님도 이런 지원들을 좀 활용하셨나요? 예, 전원이라든지 다른 회사 지원을 제가 전혀 안 받고 있는데요. 아,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은퇴 이후에 그 창업이 아니라 창직을 할 때 예.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얻다 보면 그 절실함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자생력이 잘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원 없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지원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회사를 차려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정은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엔 서로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창직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창직의 과정에서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권 대표님처럼 어떤 이렇게 창업에 그런 또 산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정 기장님처럼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 정책, 지원 정책으로는 굉장히 어떻든 간에 이런 좀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IT 쪽은 아무래도 기술보증 쪽에 그다음에 이제 관련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지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 기장님처럼 이제 혼자서 어떤 프리랜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개념이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좀 발품을 좀 팔아서 보시면은요, 충분히 지원에 대한 부분들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